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빅매치가 많이 성사가 됐는데요. 네, 갑조리그는 항상 빅매치가 많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빅매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이 한 판 눈이 더더욱 가는 한 판이 있어요. 박정환 구단과 천야의 구단이 만났는데요. 사실 박정환 구단이 어느 선수에게도 이렇게 막 밀린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천야의 구단한테만 천적이거든요. 지금 네. 상대 전적도 꽤 안 좋고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또 최근 컨디션이 좋습니다. 오늘은 좀 제발 그 연패를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최 주간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률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출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인데요. 역시 신진서 선수의 좋은 성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랭킹 1위로 올라갔고 박정환 구단 중간에 연패가 있긴 했지만 역시 박정환이다. 다시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왔고요. 저희가 항상 칭찬하는 네. 이동훈 선수, 갑조리그의 이동훈 선수 정말 너무나도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랭킹 1, 2, 3위를 제외하고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잖아요. 네, 특히 그렇죠. 김지석 선수가 작년에 비해 조금 떨어진 성적인데 좀 회복세를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의 선수들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조금씩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1라운드 한국 선수 결과인데요. 성적이 좋습니다. 6승 2패로 좋은 성적 거뒀거든요. 네, 라운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 선수들이 조금씩 그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고 11라운드의 좋은 기운을 이번 12라운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위표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스버랑저가 1위 굳히기에 들어갔고요. 또 그 뒤를 일단 청두팀, 박정환 선수 속해 있는 팀이 쫓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한국 용병들이 있는 팀들이 좀 높은 순위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일단 너무 다들 잘해주고 있고요.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일단은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두팀이 먼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랭킹 1, 2, 3위가 속해 있는 팀이 1, 2, 네. 3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위권인데요. 일단 커제 선수가 속해 있는 샤먼팀이 9위에 처져 있고요. 또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저장팀도 좀 하위권에 있어요. 네, 저장팀 같은 경우는 사실 멤버로 봤을 때는 강팀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멤버들인데 김지석 선수가 작년 같은 성적을 내고 있으면 이 팀 굉장히 지금 상위권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2라운드 오더입니다. 청두팀과 중심 베이징 그리고 예상했던 박정환 선수와 천여회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너무나도 예상이 되었던 그런 오더고 어느 한쪽이 일부러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만나게 될 그런 매치입니다. 선수 비교입니다. 혹시 박정환 선수가 정말 저렇게 많이 대국을 했는데 네. 상대 전적에서 참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7연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졌다가 중간에 좀 이겨서 이제 천야오회라는 기사를 극복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굉장한 연패에 빠지면서 좀 천적 관계가 구축이 됐고요. 지금 상대 전적 외에는 중국 리그, 갑조리그 성적이라든지 세계 무대 성적, 물론 천야의 구단도 워낙 좋긴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더 좋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유리한 매치인데 상대 전적 좀 오늘 이거를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가 천야회 선수인데요. 네. 확실히 좀 그런 게 좀 부담이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천야회 구단을 만나면은 박정환 구단이 뭔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가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신경이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네네.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반전무인의 자세로 자신의 바둑을 둔다라고 생각하고 둔다면 충분히 박정환 구단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자신의 바둑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생활 시간은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두 선수의 기풍을 고려한다면 역시 100번의 가치가 더욱 클 것 같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뭐 엄청난 공격적인 바둑을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양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두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백쪽이 더 좀 유리하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실 박정환 구단 프로 생활하면서 천적이라고 할 만한 기사가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없죠. 천자의 구단하고 참 유독 대국이 많고요. 정말 많이 만났고 초반에 좀 연패를 당하다가 어느 순간 좀 연승을 거둬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나이도 어리고 천자의 구단을 슬슬 이제 넘어서는구나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7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만났거든요. 네. 이번 대국이 35번째 대국인데요. 사실 한 기사랑 35번을 대국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엄청 특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같이 뭐 자국내 기사여서 자국내 타이틀전을 뭐 3번기, 5번기 이런 걸 두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세계 무대나 아니면은 이렇게 갑조리그 이런 거 말고는 만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이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좀 인연이 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천야오의 구단 입장에선 좋은 인연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한국의 이제 랭킹 1, 2위가 이제 신진사, 박정환 이 두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천야의 구단에게 지금 천적 관계예요.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관계를 좀 청산을 해야 돼요. 또 신기하게도 천야의 구단은 중국 랭킹 2등은 아니거든요. 네. 커제 구단 1등이고 사실 2등 그룹이라고 봐야 돼요. 중국 현 시점에서는 뭐 구자오 선수도 있고 메이팅 선수도 있고 렌샤오 선수 뭐 천야의 구단까지 뭐 2위 그룹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천야의 구단이 자국 내에서 특출난 건 아니거든요. 네. 신기하게 한국의 강자들 특히 원투펀치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바둑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상대 중에 하나가 천야의 구단일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바둑이 침착하기 때문에 천야의 구단을 두면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가끔 천야의 구단이 정말 무기력하게 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워낙 견고하고 쉽게 흐름을 안 내주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긴다고 상상이 안 되는 기사거든요. 네. 이 대부분 이렇게 되면 바로 3-3을 들어가는 수는 없어졌네요. 그렇네요. 3-3에 화점에 두고 시작했는데 3-3에 들어가지 않는 바둑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3-3이 아니라 이제 뭐 하나 걸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3에 들어가는 건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양하점으로 양쪽이 진행이 됐는데 3-3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은 또 굉장히 좀 특이한 포석인 것 같습니다. 천야의 구단한테 예전에 최철한 선수가 천야의 구단에게 처음에 지금 뭐 천적 관계 이렇게 있듯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었어요. 성적이 안 좋다가 어느 순간 한번 이기니까 그 이후로는 압도적으로 거의 계속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천야의 구단에게 조금 약간 말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이기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이겼어요. 근데 최철한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의 이제 바둑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알기 힘든 그런 바둑들을 좀 두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역시 천야의 구단한테는 좀 그런 쪽 승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박정환 구단은 또 원래 정리하면서 두는 거에 더 잘 두니까
그 길로 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뭔가. 아무리 상대가 까다로운 상대라고 해도 박정환 구단 본인의 색깔을 버려가면서까지 두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솔깃한 이야기네요. 뭔가 워낙 난전에 능수능란한 기사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성적을 가지고 올 때는 좋은 성적을 이끌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심은 복잡한 전투에 능한 기사잖아요. 네. 그렇다면 천녀의 구단하고 줄 때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길로 가는 것이 네. 더 나은 진행일 수도 있겠어요. 얼마 전에 펼쳐졌던 대국에서 참 많이 아쉬웠어요. 신진서 구단이 계속 연승 중이었고 컨디션도 좋았고 바둑 내용도 종반까지 좋았는데 이제 대마를 잡으러 가다가 천하의 구단이 이제 묘수가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확실히 천녀의 선수는 단순히 차분하게 두는 기사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굉장히 끈끈한 부분도 있으면서 또 깊은 슬기가 또 중심이 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큰 깊은 변화 없이 이렇게 롱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녀의 구단이 참 대단한 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의미로 박정환 구단도 사실 깊은 변화가 좀 큰 편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어느 정도 성적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큰 깊은 변화 없이 본인의 역량을 좀 갈고 닦는 그런 느낌이 드는 두 기사입니다. 3-3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제는 여기를 막고 여기를 있는 정석은 이제 거의 두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를 잊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구정석이지만 여기 움직이는 맛이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뭐 한칸 뛰어서 활용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은 여기를 둬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천야의 구단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천야의 구단을 처음 본 게 한국 나이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나이거든요. 제가 6학년이고. 굉장히 어린. 네, 그때 이제 뭐 어린이 무슨 이렇게 교류전 네. 뭐 그런 데서 이제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저 머리 스타일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군인들보다도 머리가 좀 더 짧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성준 프로가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잘 아는데요. 네. 굉장히 현영희 선수만큼 머리가 짧은 군인은 없습니다. 네. 저게 저 신결점도 조금 기른 모습도 별로 없네요. 네, 전혀 없어요. 전용 미용사가 있나요? 이렇게 빡빡 밀어주는 정말 저 머리만 유지한 채. 그러니까 저는 네, 송태훈 프로보다 천녀의 구단을 늦게 봤습니다만 네. 천녀의 구단이 변한 건 조금 살이 찐 거 정도 빼고는 그렇죠. 머리 스타일, 뭐 옷 스타일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확실히 나이가 들어 살이 좀 찌긴 찌는데 그거 말고는 머리 스타일은 정말 저희가 어릴 때 천야의 구단 뭐 만나면은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를 저희들끼리 쟤는 뭐 소림사에서 왔나 보다고 막 어떻게 저렇게 막 머리 스타일이 한 번이 안 변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소림사 속에 좀 연관이 있을 수도 네. 이제 항상 머리가 짧은 머리를 네. 더운 게 싫은 것 같아요. 정말 짧게 깎고 지내는데 반면에 박정환 구단은 좀 최근에 머리 스타일 좀 바꿨더라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좀 더 좀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안 그래도 바둑을 잘 두면 뭔가 뒤에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은 그걸 빼고도 정말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 키도 훤칠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 신랑감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 바둑은 좀 어찌 보면 좀 재미없는 그렇죠. 조금 그런 스타일이긴 하죠. 지금 바둑도 좀 그렇게 되고 있는 혹시 두 선수한테 좀 어울리는 좀 차분한 진행이 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단수치고 있겠죠. 지금 끊는 것은 이제 백이 원하는 진행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벌려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 날짜 굳힌 모양을 좀 견제하면서 하변 쪽으로 백이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백이 단수치고 있고요. 있고 넘는 진행이 유력합니다. 네. 그 다음에도 지금은 사실 이곳에 미는 진행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배석에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건 글쎄요. 흑이 먼저 이쪽에 오게 되면 백집이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보통 그 상변 진행 같은 경우는 오늘 대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으로 이제 백이 선수가 오게 되면은 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뭐 이 자리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붙여서 흙이 늘어서 둘 때도 있고 흙이 뭐 집어넣고 손 뺄 때도 예, 있고요. 뭐 집어넣고 손 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선수를 잡는다면 상변에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백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곳을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번에 이곳을 치받았을 때 넘을 때 젖히는 때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날짜로 두는 이유고요. 그렇다고 흑이 이런 데를 반발을 했다가는 이곳을 막히고 꼬부리는 순간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반발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백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정말 포석 진행이 두 선수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떡같이 정말 두 선수를 떠올렸을 때 프로 기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대로 지금 포석이 짜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이라는 게 이러다가도 급격하게 전투가 펼쳐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긴 합니다만 참 두 선수는 정말 차분하네요. 송태영 프로가 말씀하셨던 그곳 역시 예상대로 작점을 했고요. 다만 또 역시 지금 시점에서 급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뛰는 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네. 만약 급한 자리가 있다면 이곳을 치받는 걸 당하더라도 급한 자리를 둘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에서는 뛰는 자리만큼 급한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예상대로 뛰어뒀고요. 그 다음도 송태원 프로가 예측했던 대로 이곳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많이 두더라고요, 보니까. 프로 기사들 기보에서 네. 많이 나오는, 그리고 굳이 나오지 않아도 일감으로 뭔가 붙이고 싶은 자리예요. 네. 또 지금 뭔가 집어넣고 손 뺄까요? 집어넣고 손 빼기에는 또 뭔가 좀 모양이 좀 기분 나쁜 느낌도 있잖아요. 임시 방편으로 해놨지만 좀 약간의 뒷맛이 있는 느낌. 이렇게 해놓고 또 이쪽 붙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뒀던 바둑들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어넣고 좌상기 쪽을 두는. 이번에는 백도 뚫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백이 간격이 괜찮아서 백도 충분히 이렇게 둘 수 있죠. 네, 왠지 빠지는 게 좀 모양은 사실 빠지는 게 깔끔해서. 찝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물론 이게 뭐 수도 안 나고 나쁜 수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좀 왠지 잘 안 두어지는 자리가 저런 자리거든요. 과연 천냥구단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까요?
전야의 구단 스타일이면 거의 는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렇죠. 뭔가 본인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서 전략을 구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그리고 가장 견고하게 일단 흙 모양을 좀 지켜놨습니다. 백은 지옥 같다는 건 좀 이쪽은 감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겠죠. 뭐 이제 흙에 붙인 걸로 봤을 때는 바로 젖힌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쉽게 정리되겠네요. 이러고 네. 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자연스럽겠죠. 백도 원래는 선수로 상변을 뚫어서 놓는 걸 진행시키는데 지금은 상변의 가치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흙이 젖혔을 때 돌파하는 부분은 이제 송태훈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역시 한 칸 뜨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교환들을 그냥 다 싹 빼버리나요, 백이? 요거를 안 하고 네. 반대로 여기까지 하고 이쪽을 치받을까요? 그것도 있고 그냥 아예 여기서 단수 치는 네.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냥 손 빼고 진행시켜도 이 상황 자체에서 치받는 거는 별 볼 일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쳐넣을 수도 있고 그냥 손 뺄 수도 있고 네.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뭔가 지금은 왠지 상변이 선수로 그 뚫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내키진 않네요. 정말 두 선수의 대국 어디서부터 어떤 전투가 시작이 될지 웬만하면 서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진 않을 텐데요. 정말 안 움직일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무술 같은 데서도 고수끼리 붙으면 서로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약간 박정환 구단과 천야의 구단은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틈을 딱 보이는 순간 좀 찔러가는 타입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연패라는 과정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주로 좀 서둘렀던 상황들이 많았고요. 네, 항상 좀 바둑이 만만치 않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데도 왠지 이 흐름이면 좀 기분 나쁘다고 판단해서인지 결국 박정환 구단이 뭔가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박정환 구단이 평소 바둑을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뭔가 먼저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때가 거의 없는데 유독 천야의 구단하고 두면은 약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앞서 언급해 주셨던 상대에 대한 의식, 약간에 대한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 그걸 알고도 천야의 구단이 붙였다는 것은 앞서 방금 보여줬던 변화대로 진행되지는 않겠죠. 네. 전날 구단도 뭐 너무나도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변화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을 워낙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서로 알고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진행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대략 몇 프로일 것이고 네. 이 모양에선 이게 정수고 딱 그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양의 구단도 또다시 한 칸 뛰면서 그러니까 가장 견고하게 진행을 했고 앞서 보여준 변화대로 진행되지 않겠다라는 의도거든요. 하지만 백은 또 여기를 붙여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결국은 이쪽에 좀 자리 잡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도 될까요? 다음 수가 사실 어렵네요. 뭔가 여기 네 군데 정도만 생각이 되는데 여기인데 지금은 그냥 뛸까요? 네, 그냥 뭐 솔직하게 이렇게 둬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두 텀은 큰 가치 없이 백이 좀 자리를 잘 잡은 느낌이거든요.
하변 쪽 이런 모양에 대해서도 아마도 두 기사는 이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둬야 되고 어떤 수들이 있더라. 그런 거는 당연히 공부가 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사실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 보면 파란색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게 되는데 그렇죠. 가장 인공지능이 봤을 때 가장 추천하는 수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아마 두 선수는 이 모양에 대해서 파란색이 어딘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박주환 구단의 일상을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간혹 듣다 보면 정말 바둑밖에는 모든 일상 자체가 바둑에 맞춰져 있는 일상이거든요. 네. 이런 진행들에 대해서 이해도는 당연히 제일 높고요. 또 과거 몇 년 전에 뒀던 바둑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바둑들도 박주환 구단의 둔수를 보면 인공지능과 흡사한 수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을 보고 배우기 전에도 뭔가 인공지능과 가장 흡사한 바둑을 뒀던 기사. 그리고 그 후로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디테일해지는 게 박주환 구단이거든요. 정말 랭킹 1위, 2위를 오가면서도 가장 공부량이 많은 기사로 손꼽히는 기사니까요. 모양은 재밌네요. 여기를 지금 밀어가서 응수를 했는데 받지 않고 젖혀갔거든요. 근데 지금 흙이 끊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끊어놓고 단수 쳤을 때 바꿔치기가 되죠, 이거는. 이을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좀 백이 괜찮은 진행입니다. 백은 정말 우하기의 그 찌르는 끼우는 수 하나를 계속 이제 상대한테 여기 안 두고 있지만 알지 이거 좀 듣는 것들이 있는 거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수들의 대부분 은연중에 압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마치 두어진 것처럼 절대 두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돌이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압박이 돼요 사실은. 눈에 보이면 사실 수순이 빨라지는데 계속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하기 쪽을 끼워가면서 아마도 지금 두텁게 돌았기 때문에 우하기 쪽에 듣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박주환 구단 생각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좀 잡겠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흑돌이 먼저 많이 배치가 돼 있던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개가 된다면 백이 나쁜 진행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냥 굉장히 모범포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상기, 뭐 정석이나 이런 정석이 나왔을 때 백이 침입하는 위치 그리고 좌하기 변화, 우하기 이런 거 하나만 해놓고 손을 빼고 뭐 둘 수 있다는 거 참 공부거리가 많은 그런 바둑이라고 보이네요. 근데 끊어놓지 않았어요. 거기를 끊어놓지 않아요. 굳이 그곳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의도는 이걸 도달라는 건데 그때는 끊어주지 않았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너무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흙은 네, 있겠죠. 당연히 입고 둘 텐데요. 늘 때 또 젖혀서 잡으러 갈 거거든요. 이 석점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네, 그럼 다시 이어야 될 텐데. 글쎄요. 여기서 그냥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받아준다면 이걸 둬서 끊어서 둔 것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 뒷맛이 좀 있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글쎄요. 일단 그곳을 끊지 않고 둔 거는 조금 의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끊어놓은 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게 처리했어도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요. 약간 박정환 살짝 틀었는데 그렇게 좋은 진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 막아놓고 이었고요. 좀 이쪽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치중 간다면 조금 신경 쓰이긴 해요. 단수 치고 살리게 되면은 뭐 백이 밀어갔을 때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좀 미생의 모양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흑이 결행하기에는 백이 결행하기에는 이런데 잡히기만 해도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살려도 사실 싸움이 흑이 안 나빠 보이고요. 지금 당장 이쪽 결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찌르고 막을 때 넘겠다. 늘고 만약에 이쪽을 받게 되면은 끊어가겠다는 얘기겠죠. 네, 끊어가는 수가 된다. 그런 뜻이겠네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가 박정환 구단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흑은 지금 호구를 쳐서 이렇게 두는 게 모양이 두터워 보이네요. 이걸 두고 끊어 먹는다면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이걸 거기까지 두고 그냥 여기까지 둬버리나요? 정말 두텁긴 하거든요. 네, 이러면 뭐 중앙 쪽은 거의 뭐 흑의 발언권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겠네요. 너무 두터워서 이을 잊고 손을 빼나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선택지는 다양한데요. 흑이 나쁜 진행 같지는 않아요. 일단 모양 자체가 백이 하변에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사실 아까 전에 이곳을 끊어놨어도 자리를 잡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철벽으로 일단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박정환 구단이 우아기를 하나 끊어놓지 않고 이 정석 같은 모양을 진행시킨 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득이라면 역시 백이 나중에 이런 데가 좀 드는다는 부분은 득을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득이긴 한데 네. 일단 하변 쪽의 피해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은 약간 박정환 구단이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진행입니다. 이런 바둑은 워낙 정리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흑과 백이 거의 시작한 거에서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흑 쪽이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 변화는 역시 박정환 구단이 하변 쪽 여기 단수를 하나 끊어놓지 않고 진행돼서 이 변화가 흑이 너무 모양이 좋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를 호구 바로 받고 백이 이렇게 두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냥 살아라. 끊어놓지도 않아요. 나중에 젖혔을 때 조금 상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호구 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일단 절의 참고도는 흑은 그냥 지켜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사람이 안 끊기가 쉽지 않죠. 네, 저기는 일단 너무 그냥 습관성으로 끊을 것 같을 때요. 끊어놓는 것 자체가 일단 집으로 봤을 때는 득이기 때문에 끊어놓고 뭐 하나 지키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번에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넉점이 거의 잡히거든요. 손 뺄 수는 없어요. 네. 백도 뭐 지켜두는 게 일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나면 역시 안 끊어놓을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지금 모양은 아까 전에 끊어서 이렇게 창구들을 보여드렸던 거랑 비교를 하면은 진짜 나중에 우변 쪽에 백이 왔을 때 그거는 확실히 득이긴 하지만 하변 모양은 차이가 날 정도로 흙이 두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변 쪽은 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상변에 흙이 한 점이 급했을까요? 일단은 뭔가 천녀의 구단은 지금의 진행을 좀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쉽게 처리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흐름이 안 좋다고 생각했으면 상변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안 하고 뭔가 좌변 쪽을 먼저 둔다든지 변화를 좀 가져갔었을 텐데 여기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백이 지금 처리하고 좌변 쪽에 돌이 오더라도 지금의 흐름은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네요. 뭐 지금까지 백이 물론 하병 쪽에서 약간 마이너스를 받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바둑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서로 정리가 잘 되어가는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좌변 일대를 집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저곳을 두면서 백도 좌변에는 가장 큰 집 모양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좌변의 백 모양 그리고 흙이 흩어진 집들의 대결이 될 텐데요. 사실 수수는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마무리 단계 느낌이 나거든요. 뭐 지금 좌상 지금 거기 날일자가 인공지능 보기에는 뭐 지금 엄청난 방향 차고 그렇게 보는 것 같네요. 결국은 사실 이런 식으로 둘 거면 이 날짜가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끊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느는 게 안 돼요. 잡힙니다. 단수치고 끊는 수가 좋은 수법이거든요. 이런 모양은 끊어지는 순간 한 점을 잡더라도 위로 끊어서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흙에 망했고요. 그러면 그게 싫다면 뭐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되는데 여기 뛰어갈 수 있는 모양 같이 생겼거든요. 이걸 두면 이제 패를 하는 근데 이거는 백이 한 팩감만 있어도 흙이 대책이 없는데요. 여기 네, 좀 그 있지 자리 않습니까? 이거 잡아도 이거 잡히면 곤란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 천녀의 구단이 지금 상변 쪽 끊어가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좀 뭔가 너무 이른 선택인 것 같고. 근데 인공지능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게 여기까지 젖혀놓고 갑자기 여기를 막 붙여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붙여진 게 너무 이상해서 갑자기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기는 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그쵸, 딱 그 표현이죠. 저기는 더 이상 둘 수가 없는데 왜 저기를 두고 있느냐. 네. 약간 이런 수준이거든요. 일단 천녀의 구단이 뭔가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다시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젖혔어요. 이건 이거 뭐 계속 가나요? 저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기계나 지금 여기 끊었을 때 뭐 딴 데 가지 사람 바둑에서 여기까지 진행시켜 놓고 다른 데 가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이도를 뭐 살릴 텐데 과연 여기 끼웠을 때 지금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흙이 이런 데서 여길 두는 건 어차피 또 패니까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패인데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걸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뭐 근데 뭐 우상 쪽이 일단 타격이 너무 크겠는데요. 늘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느는 순간 어떡합니까? 늘고 있고 뭐 한 칸 정도 뛰어서 나오면은 이거 뭐 누가 곤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흙이 곤마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흙이 네. 양쪽 곤마의 느낌이죠. 네. 지금 백이 오히려 하나를 타개하면서 양쪽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변해버렸거든요. 흙이 뭐 단단했던 돌이고 약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곤마 두 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침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천녀의 구단이 뭔가 조금 급한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네. 하변에서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뭐 점점 올라가요. 이것도 두지 말아야 될 자리 뒀다는 겁니다. 아, 여기도 그렇죠, 아까 지금. 여기 손 빼라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절에는. 물론 사람은 손을 못 뺍니다만 여기를 찝으면 뭐 여기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죠. 둬야 돼요. 네. 요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사실 끊어도 됩니다만 이런 데가 다 급소거든요. 네. 다 예쁘게 잡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흙은 받아야 돼요. 흙은 받고 여기까지 보여줬네요. 이거 못 버틴다고 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고 이걸 줄 때 못 둔다는 거네요, 더 이상. 이거는 팩감 공작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보여주고 지금 100이 70%다. 일단 저기를 저렇게 교환시켜 놓고 두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100을 모양 좋게 지금 크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70%인데 저는 100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으로 지금 갈 수도 있을 것 같죠, 뭔가. 젖혀도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팩감일까요? 여기가 진짜 뭐 팩감이 근데 진짜 저기가 워낙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2패를 지게 되면 뭐 거북등 빵따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워낙 두터우니까. 저기를 백한테 패를 지고 흙이 연타로 그만한 가치를 얻으려면은 대체 뭔 짓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안 되는데요. 보통 사실 이런 거 뚫으면 보통은 받아야죠. 보통 받아요. 지금은 사실 너무 때리고 왜 싶은데요. 이거 두고 그냥 잡으면 너무 두텁죠. 이 잡으니까 그냥 다 집과 같아요. 이게 네. 워낙 두터워서요. 이거 일단 박정우단 뭘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천야의 구단이 뭐 그냥 들이박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약간 속된 말로 혼자 와서 네. 혼자 망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길을 들어섰어요. 분위기 좋은데요. 이게 보통 반대로 천녀회 구단에서 당하던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뭐 당연히 끼어가는 수밖에 없어서 끼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천야의 구단이 순간적으로 저길 끼우는 거를 놓쳤나요? 처음 날일자 할 때.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거 보통 씌워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 싸우는 자세가 되게 안 좋으니까 이거 딱 끊는 순간 대책이 없어서요. 이거 뭐 당하고 바로 차단인데요. 근데 이건 곤란하니까요. 뭔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해두고 먼저 끼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순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수익기 자체를 여기를 끼워서 단수 치고 나가면 패가 된다라고 수익기를 하고 여길 둔 거면 너무 판단착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해주신 대로 뭐 백이 한 칸 뛰어서 두는 거나 아니면은 설마 이렇게 이제 단수 치고 나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변 쪽을 압박하면서 좌변을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일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도면 당연히 봤을 것 같고요. 여기 끼우고 막을 때 이 단수. 일단 당연히 박정구단에 둘 거라 생각이 되고 분위기 좋습니다. 갑자기 뭔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뭘 박정구단에 딱히 그 멋진 수를 보여준 게 아닌데 천야의 구단이 굉장히 지금 혼자 그냥 실수를 했어요. 뭔가 길 가다
돈을 주는 느낌이죠. 약간 네. 이게 갑자기 웬 횡재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확실히 잘 됐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평소에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연패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름이 된다면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또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뭐 팩감을 만드는 건가요? 일단 인공지능은 이곳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곳을 네, 팩이 따내면은 뭐 별 문제 없을 것 근데 같은데요. 패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팩감이 있나요? 아니요, 여기 팩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하변에 여기를 네.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바꿔치는 게 낫다라는 걸까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하나도 못 봤죠 근데 지금. 하나 못 받아요. 하변을 흙이 두수로 잡을 수가 없죠, 지금.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런 식의 바꿔치기인데 그래서 절에는 때려내면은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붙입니다. 또 그쪽을 시작하나요? 이렇게 해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패를 했을 때 이거는 받아라. 그거는 받고, 크니까 받고 여기를 쳐라. 여기는 네. 어마어마한 대학수지만 이건 못 때려낸다. 이거는 백도 이쪽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네. 그리고 이 세력 자체가 이쪽이 무너지고 나면 좀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이런 창고도네요, 지금. 복잡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 빠진 수의 의미는요. 그리고 빠지고 이렇게 따내고 흙이 사활이 관계가 없는 순간에는 그래도 이 교환은 집으로는 흙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흙이 이득을 좀 보고 팩감은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겠네요. 이 교환 하나로 이쪽에 이제 팩감 공장이 일단 없어졌다. 여기를 이제 백이 팩감을 쓰더라도 손을 빼고 또 둘 때 이곳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때려내고 싶죠. 네, 때려내면 너무 모양이 딱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가. 사실 저 같은 스타일은 이미 1초 만에 손이 한 점 드러내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이것 자체로 지금 만족이다 그런 뜻인가 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흙이 이제 하변을 뭐 이어야 할 텐데 뛰어서 나가면은 하변 쪽 대마가 뭐 당장 잡힐 것은 아니고 괴롭힘은 당하겠지만 상변에서 많은 이득을 봤다. 근데 때려냈어도 됐을 것 저는 같은데요. 그래도 무조건 때려내는 쪽이 천녀 구단에게 더 피곤했을 것 같고 그게 정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하기 좀 더 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한 점 잡아내고 나면은 역시 이곳도 괴롭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길 따내면은 좌기가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미생이기 때문에 때려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박정환 구단이 워낙 기분이 좋아서 이쪽에서 워낙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 양보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좀 추측이 됩니다. 그냥 만족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만족할 만할 만큼 이득을 봤죠. 이득을 본 건 맞는데 저희가 아쉬워하는 건 더 몰아붙일 수가 있었는데 절의 승률 기대치도 때려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조금 승률 기대치가 떨어졌습니다. 참고도는 간단하네요. 이것을 거기는 뭐 그냥 단수. 근데 거기 단수 칠 때 처음에 받질 않네요. 화려합니다. 이걸 두고 백이 이제 하나 지키고 흙도 여기는 지키고. 젖히는 걸로 활용을 하려는 거고요. 뛰쳐나가면 상변 받는 건데 이걸로 이제 약 7대 3 정도. 아래쪽을 따냈으면은 한 거의 75%, 한 5% 정도 대략 떨어졌다고 봐야 되네요. 그럼 뭐 그 정도면 큰 차이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다만 사람이 봤을 때 때려냈다면 좀 더 운영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몇 프로 차이보다도 안영준 프로랑 제가 느끼는 건 저길 따내면 하변에 일단 걱정거리가 없고 나중에 좌하기도 혹시 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마음 편하니까요.
일단 그래도 초반에 이제 박주환 구단이 하변 쪽에서 단수 하나 교환 안 해놔서 약간 흐름을 넘겨줬다가 천야의 구단의 상변 쪽 이제 착각,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은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조금 우세함을 가져가는 흐름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